네 번째 북한을 방문한 미국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의 계속되는 기행에 그의 방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의 여동생은 북한을 편드는 발언을 한 로드맨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5년간 LA 카운티 셰리프를 이끌어온 리바카 LA 셰리프 국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셰리프국을 둘러싼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의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11 테러 수습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해 장애 급여를 타낸 경찰과 소방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거짓말로 타낸 돈은 4억 달러에 이릅니다. LA의 한 유명 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네 번째 북한을 방문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의 계속되고 있는 기행에 그의 방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의 여동생은 북한을 편드는 발언을 한 로드맨을 비판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출신 선수들과 북한팀 경기에 앞서 로드먼이 김정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This is his gift. This is his gift from me, from the world. I love the guy. The guy is my friend forever and ever and ever. 노래와 함께 로드먼은 김정은이 인민을 걱정하는 진정한 지도자고 인민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이 광경을 지켜봤고 로드먼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로써 로드먼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만난 첫 번째 외국인이 됐습니다. 앞서 로드먼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배시의 여동생은 로드먼이 오빠의 목숨을 놓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don't think he's certainly not a diplomat and not an authority on this case at all. 그의 방북을 애써 무시했던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He's a very person that of not great intellect who doesn't understand that he really does provide propaganda for this very brutal, ruthless young man. 로드먼 방북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던 일부 언론들조차 그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지난 15년간에 걸쳐 LA 카운티 셰리프를 이끌어온 리바카 LA 셰리프 국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셰리프국을 둘러싼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의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바카 LA 카운티 셰리프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카 셰리프는 어제 셰리프국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번째 연임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오는 1월 말로 셰리프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To the people of the county,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for you allowing me to serve you for the past 48 years. 11월까지가 임기인 바카 셰리프가 서둘러 사퇴하는 배경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셰리프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불법 비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연방검찰은 카운티 구치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벌이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셰리프 경관들을 무더기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엔 강간과 절도, 매춘 등의 전과자 10명이 셰리프 경관으로 채용됐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바카 셰리프는 자신의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s for doing so are so many. Some are most personal and private. But the prevailing one is the negative perception this upcoming campaign has brought to the exemplary service provided by the men and women of the Sheriff's Department.
표면적으로 이번 바카 셰리프의 사임은 여러 불법 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5선 연임이 힘들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 향후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카 셰리프의 사태로 일단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자녀 임기를 채울 대행직을 임명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테리 맥도널드 현 부국장이 유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6월 4일 셰리프 선거에는 여러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폴 다나카 전 셰리프 부국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테리 하라 LAPD 부국장, 짐 맥도넬 롱비치 경찰국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9.11 테러 수습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장애급여를 타낸 경찰과 소방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거짓말로 타낸 돈은 4억 달러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9.11 테러 당시 목숨을 걸고 참사 현장을 지키며 구조 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관들.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준 영웅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해마다 수만 달러의 장애급여를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거짓이었습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사진들. 사진의 주인공들이 SNS에 직접 올린 겁니다. 일부 경찰과 소방관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장애급여를 타간 겁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헬리콥터 비행을 즐기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도 하며 아무 불편 없이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법까지 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se men are charged with coaching hundreds and hundreds of individuals on how to convince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과 소방관은 100여 명, 피해액은 4억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언론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확한 규모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장애연금 사기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프로 묶어 말린 옥수수, 호수로 둘러싸인 고궁 등 한인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미국인 작가에게까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I felt so comfortable painting these paintings of Korea. I want to go back. 그림을 통해서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미국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세라핀 시갈 씨.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한 그녀는 12점의 풍경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K-드라마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예술로 승화됐습니다. I started watching some of the historical dramas because I hated the American television violence. And then I started watching the regular contemporary dramas, and I saw the relationships of family members with each other. I started seeing the respect that the Korean people had with each other. 그녀의 한국 사랑은 LA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문화원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시회까지 열게 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화폭에 담은 걸 보고 앞으로 이제 한류가 아주 튼튼하고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전이라든가 시화전이라든가 뭐 그림전이라든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의 정과 사랑을 느꼈다는 세라핀 씨. 그녀의 꿈은 그 정을 더 큰 화폭에 담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얼마 전까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게이츠 전 장관이 오바마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백악관이 즉각 반박에 나섰고 주요 언론들이 논란을 크게 보도하는 등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아프간에 군대를 더 보내라고 명령해놓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전략을 믿지 않았다. 아프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현장 지휘관을 믿지 않고 오직 전쟁터에서 빠져나올 생각에 골몰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난 2011년까지 국방장관을 맡았던 게이츠 전 장관의 자서전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변 참모들 때문에 아프간 정책이 혼선을 빚었다는 전직 국방장관의 직설적 비판에 주요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If he was so upset, again, not just why didn't he go through with it and 게이츠 전 장관은 특히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40년간 거의 모든 주요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 잘못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 would reite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rest of us here simply just disagree with that assessment. 악셀로드와 데일리 등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게이츠 전 장관을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비판한 전직 장관의 지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무인 자동차에 1인 전기차가 등장하더니 이번엔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신개념의 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세계의 미래 자동차 개발 경쟁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200km를 달리는 이 무인 자동차는 구분기는 물론 오르막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수십 개의 센서와 안테나가 주변 물체를 식별해 GPS와 비교하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Well, there's a laser beam coming out of this. It goes to an obstacle, gets reflected back into this.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종종 마주치는 이 자동차는 운전석에 사람은 타고 있지만 실제 운전은 하지 않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현재 10대 정도가 실제 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The next level would be high automation, which is the driver still needs to be in the car and needs to be able to take over if the system cannot do it anymore. And then there's full automation. This really means I can push a button. 자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 태양광으로 연료 전지를 충전시키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So that you can power by pure free sunlight over the course of a day in the sun underneath our low-cost infrastructure. 오토바이 모양의 이 1, 2인승 전기차는 올해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이 두 바퀴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전체 32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I mean, this is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Safe, incredibly inexpensive, especially people who are young. 전기차 돌풍을 일으킨 미국의 테슬라가 쇼핑몰에 판매장을 내는 등 신개념의 미래 자동차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 갑자기 한 학생의 어머니가 여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더니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쓰러진 교사를 복도 한가운데로 끌고 와 발길질을 계속합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이번엔 빗자루를 뺏어들고 마구 휘두르며 폭력을 가합니다. 이 학부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ll she did was approach the defendant and ask her to go back to the principal's office, get a pass. 피해 여교사는 목뼈와 척추를 다치는 중상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습니다. Trauma to your brain and have limited sight. She took my life. 법원은 교사를 마구 폭행한 학부모에게 테러 위협 혐의까지 더해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